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료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값을 지정하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떤 상자가 있다고 봅시다. int, string, float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는 각각 담겨져야 될 값이 종류가 틀립니다. 하나는 정수형,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실수형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상자를 우리는 이제 메모리로 표현하고 있고, 이 메모리 상의 특정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값을 저장하는 거죠. 이 값을 담아놨다가 어디선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각 코딩에서 특정 공간에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이 자료형들, 이것들을 우리가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NUM 이런 식의 특정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안에 값을 담아두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변수 선언인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제 VAL과 VAR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VAL은 value의 약자고, 불변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불변형이라는 것은 일단 값을 한번 설정하면, 이 그림처럼 이 값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다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초기 값은 이제 뭐 3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0이라는 값이 다시 바뀌고 싶어도 바뀔 수 없는 read only. 그래서 읽기 전용이 됩니다. 읽기 전용. 물론 이제 값을 한번 세팅하는 과정은 필요하죠. 설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VAR은 variable이라는 이제 약자죠. 앞에 가변형이라고 하고, 가변형은 일단 가변형으로 선언된 변수들은 일단 값이 어떤 이제 초기에 설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 이걸 빼내고 뭐 다른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25든 16이든 특정 값을 세팅한 다음에도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 이제 가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코틀린에는 이 두 가지 변수 선언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이제 안전하게 이 불변형으로 주로 선언하게 되면은 값을 이제 바뀔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값의 이제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VAL로 선언하시고, 나중에 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면 VAR로 다시 바꿔서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코딩상에서는 자, 이렇게 선언 키워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붙여서 써준 다음에 이 뒤에는 바로 자료형을 써주죠. 자, 뭐 int 혹은 float 이런 식의 자료형을 써줍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공간에 유저네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어떤 특정 공간이 생기면서 여기에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특정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변수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값은 자, 이 등호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길동이라는 것을 바로 유저네임에 할당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당 연산자라고도 부르죠. 바로 요거. 변수의 선언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잠깐 이제 예를 보고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변수 일단 이렇게 키워드 VAL 한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 했었죠. VAL. 그래서 유저네임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콜론이 없어졌죠. 자,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방법. 이것은 이 뒤에 할당해야 될 값이 문자열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틀린이라는 컴파일러가 바로 자료형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자료형을 추론해서 유저네임이 스트링으로 결정이 됩니다. 생략한 표현법이죠. 자, 만일에 그냥 유저네임 할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추론할 수가 없죠. 추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어떤 값이 할당됐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료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서 VAL init이라는 것에 int형으로만 선언했으면 아직 할당하진 않았죠. 이 뒤에 뭔가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배울 이제 특정 클래스 생성자에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용하기 전에 이 init이라는 것을 반드시 초기화해 놓은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어떻죠? 마지막의 경우는 자, 10이라는 정수형 값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선언인자는 int형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를 이름 짓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변수 우리가 이렇게 앞에 사용된 이름을 봤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뭐 숫자가 뒤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1, 2, 3은 상관이 없지만 앞에 숫자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 이런 키워드 while, if, 예약어라고도 하는데 이 예약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명령어로 처리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자체에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 때는 그 일종의 카멜 표기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인 경우에 이렇게 소문자를 표기하는데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카멜 표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낙타의 모양의 낙타 등 모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낙타 등이 단복 낙타냐 뭐 쌍복 낙타냐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는데 일단 단복 낙타라고 하면 여기 뒤에 봉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시작하되 뒤에 의미 있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카멜 케이스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단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도 자 처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다가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number of books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단어가 길지만 이렇게 my first number. 그래서 일반 변수명이나 함수명 등은 이렇게 단복 낙타. 그래서 스몰 이제 캐릭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대문자가 중간에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소문자로 먼저 시작합니다. 만일에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할 때는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틀린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쌍복 낙타, 파스칼 표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이제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기로 와서 간단히 자,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생성할 거는 섹션 2에다가 생성해 보죠. Alt Insert Kotlin 파일 벨바.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패키지가 02-2에 해당되는 이제 chap2 section 2라는 패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main 아규먼트 없는 첫 번째 거. 자, 먼저 그러면 교재랑 이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var number는 10. 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 10이라는 값이 넘버에 할당되면서 이 10은 이 정수형으로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넘버에 가서 Ctrl Shift P를 눌러 봅시다. 자, 그럼 어때요? int가 뜨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코틀린이 이 넘버라는 변수에 딱히 어떤 특정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정수형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콜론하고 int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넘버 2. 자, 이렇게 얘를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넘버 2라는 값은 이제 20이라는 값으로 추론돼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번엔 뭐 language라는 val language는 이제 영문으로 한번 넣어 봅시다. 자, English라고 한번 먼저 넣어 볼까요? 자, 그럼 어때요? 이 English라는 거는 문자열이죠. 그러면 language에서 Ctrl Shift P를 눌러보면 이 스트링형으로 추론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어때요? 나중에 이 language라는 값을 변경한다고 해봅시다. 코리안으로. 그러면 VAL로 선언된 것은 어때요? 현재 다시 할당할 수 없죠. 여기 보면은 VAL cannot be resig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당할 수 없다. 그럼 다시 할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VAR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변수에 언더라인이 생기고 이 잉글리시로 초기에 세팅되어 있다가 나중에 자, 코리안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다시 랭귀지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변형 변수로 지정한 거죠. 이제 불변형 변수로 되도록이면 이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면 나중에 값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특정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VAL로, 그러니까 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혹은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VAR로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히 println으로 찍어보면 되겠죠. 일단 문자열형 안에 찍어 봅시다. 여기에 자 넘버부터 찍어볼까요? 넘버는 달러. 자, 문자열을 계속 이어서 이제 넘버 2 달러 넘버 2 이렇게 찍어볼 수 있을 거고, 자 PLN, 자 이번엔 스트링을 밑에다 찍어볼까요? language, 자 이렇게 이제 찍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run의 configuration 있었죠? 자 Alt Shift 10에 configuration을 먼저 만듭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실행. 넘버 2에는 이집, 그 다음에 language 코리안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변수 선언은 짧을 경우에 소문자로만 구성이 됐었죠. 만일 길어질 경우에는 카멜 표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number of books,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30 이렇게 지정해서 변수 선언 시 의미 있는 이름, 그 다음에 특정 값이 추론이 가능할 경우에는 자 자료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해당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VAL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VAR로 선언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선언만 해놓고, 자 init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형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init은 아직 사용되진 않았지만 예, int형이라는 자료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예, 코드 중간쯤에다가 다시 이제 값을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초기화된 거죠. 초기화 해놓고 이제 뭐 찍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콤마 init 달러 init, 자 init 값, 그 다음에 number of books도 있었네요. 밑에다 해볼까요? 콤마 books 달러 num,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찍히겠죠. 자 그럼 잠깐 워닝이 나왔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number of books는 30이 지금 할당됐고 이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재할당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변수가 한 번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immutable, 불변형으로 선언해 줄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에러가 아니고 살짝 경고를 준 거기 때문에 만일에 변경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VAL로 바꿔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제 보는 게 좋죠. 자, 여기도 코드 어시스트가 나오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분해하는 것보다는 이 합쳐서 선언할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에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코드 어시스트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합쳐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잠깐 자료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코틀린 내부 이제 JVM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코틀린 내부로 기본형,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가공되지 않는 어떤 순수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기본형인 자료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 기본형의 데이터 타입들, 자료형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제 코틀린은 이걸 이제 내부로 다 숨긴 거죠. 컴파일 돼서 나중에 나올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참조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형은 마찬가지 요 이름에 해당되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대문자로 시작하죠. 사실은 이런 데이터 자료형들도 이제 클래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형을 사용해서 자료형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적 공간에 데이터를 둔 다음에 이걸 참조하는 형태로 이제 지정되는 거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컴파일러를 거치게 되면은 코틀린은 이 참조형을 기본형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프로그래머가 할 일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바에서는 기본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JVM 상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기본형과 참조형의 동작 원리를 잠깐 살펴보면, 자, 먼저 자바 코드에 있는 코드를 봅시다. 자바에는 이렇게 int라고 해서 솜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기본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을 사용해서 a의 값에 77을 담아놨죠.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person이라는 거는 일종의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진 것은 또 new라는 연산자를 써서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과 a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참조형이고 첫 번째 건 기본형입니다. 물론 다른 int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또 마찬가지 클래스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기본형.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먼저 첫 번째 a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는, 자, 이 메모리상에 a가 선언돼서 이 값이 담아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스택에서 담습니다. 이 int라는 것이 특정 공간 메인 함수 내부에 있을 경우에, 자, 어때요? 블럭 안에 있는 거죠. 블럭 안에 있기 때문에 임시 변수로 사용되고 이것은 이제 스택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77이라는 값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두 번째는 이제 객체죠. 객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실제 값이 아니라 주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소. 그래서 person이라는 것을 생성할 위치는 스택이 아니고 이 힙에 만들어집니다. 힙이라는 건 동적 할당 영역이죠. 그래서 이 동적 할당 영역에 이 객체를 생성해서 특정 공간에다 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소 번지가 담겨져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person을 사용할 때는 이 주소를 통해서 이 동적 메모리에 담겨진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속도로 보면은 기본형을 쓰는 게 바로 이 안에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르죠. 참조형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이제 기본형을 써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형과 참조형을 혼합해서 쓰다 보면은 서로 자료를 비교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자바에는 이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코틀린에서 뭐죠? 해당 기본형을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컴파일러를 통하게 되면은 해당 그 참조형에 대한 자료형이 이제 기본형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말, 코틀린에서는 코딩 시 참조형만 사용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int 같은 것은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사용이 되고 자동적으로 최적화돼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JVM 상에서 동작할 때 기본형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형의 종류를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에는, 자, 부호가 있는 정수 자료형과 부호 없는 정수 자료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자료형에는 다시 롱형, int, short 바이트 크기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롱형이 가장 큰 8바이트, 64비트죠. 그래서 8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고 int 4바이트, short 2바이트,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각 이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일 작은 사이즈의 위주의 어떤 값들만 다룬다고 하면은 이제 좀 하위에 있는 바이트, 숏, 인트 이런 순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큰 값을 다루는 경우에는 롱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롱형을 이제 아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메모리 소비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의 범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룰 값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큰 값, 좀 더 작은 범위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위에 있는 자료형으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자료형을 추론할 때는 숏과 바이트는 작은 값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제 숏과 바이트 형태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은 모조리 다 int로 추론이 됩니다. 값이 아주 클 경우에 이 값을 이제 4바이트를 넘어가는 값이 들어갈 때만 자동으로 롱형으로 추론되고 그 이외에는 int형으로 추론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호 없는 정수형은 1.3 버전에 이제 실험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부호가 없다는 거는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범위 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가 예를 들면 제일 작은 바이트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28에서 0, 그래서 0에서 다시 127까지 범위를 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어때요? 좀 더 많은 범위 256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에 u바이트, unsigned의 약자 u입니다. 그래서 부호 없는 바이트를 쓰게 되면은 하위 음수 비트가 빠지면서 0에서부터 2의 8승까지, 그래서 결국 256개의 그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0에서 255까지. 예. 그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일에 마이너스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short, int, long형에도 다 u를 붙여서 이제 부호 없는 정수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값을 사용할 수가 있죠. 양수 범위에 좀 더 큰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호 없는 정수형을 쓰거나 아니면 정수 자료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 unsigned는 아직은 실험적인 버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정식화되기 전까지는 기본 자료형, 이제 부호가 있는 자료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자료형 생략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127이라는 값은 꽤 작죠. 이 작은 값이지만 앞서 살펴봤었던 이 바이트 범위에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int형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이 작은 값을 쓰더라도 이 넘버5는 int형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 32,768. 자, 음수를 좀 제일 작은 값에 해당되는데 이 값을 넘버6에 담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int형으로 추론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int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값이 되는데 꽤 커 보이죠? int형의 2의 31승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큰 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넘버7에도 int형으로 추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맥스 범위를 넘어가는 굉장히 큰 값, 이 값은 롱형으로 추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 작은 값들은 디폴트로 지정된 int형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127에다가 바이트형으로 뭔가 넣고 싶을 경우에는 직접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um05 여기다 직접 바이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7이라고 해야만 이 넘버5에는 이제 그 해당 값, 작은 값에 해당되는 이제 127이 할당되게 됩니다. 바이트형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두사를 사용해서 이제 특정 데이터 타입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변수에 123은 int형으로 추론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에 보면 123에 L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L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으면 롱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exp02라는 변수에는 롱형으로 추론돼서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0x, 0f죠. 자, 이렇게 16진 표기법에는 접두사를 사용했습니다. 0x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이제 16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0f 값 16진 표기로 작성된 int형으로 추론됩니다. 이 16진법은 이제 한 자리마다 0에서부터 f까지 갔기 때문에 16진이죠. 그래서 f는 다시 얘를 2진으로 읽게 되면은 1111이 담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0은 2진법으로 하면 0000이죠. 이렇게 네 자리로 끊어서 표현되기 때문에 꽤 편리하게 이제 2진법과 16진법은 서로 변환을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이건 2진법이죠. 앞에 접두사를 0b라고 하게 되면은 2진법으로 00001011이라는 이제 2진 표기를 사용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할당될 때 int형으로 추론되는 거죠. 다 이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미사 접두사를 사용해서 특정 값을 할당할 수도 있다. 작은 값은 사용은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특정 작은 값을 우리가 쓰려면은 이렇게 직접 자료형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만 이제 작은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숏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exp10이라는 값에는 숏으로 지정된 변수가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자료형의 사용 예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 없는 정수 자료형도 있었죠. 부호 없는 정수 자료형은 이제 u자 붙여져 있는 short, long, byte 이렇게 이제 자료형을 직접 명시를 해야 되고, 이제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어떤 값을 우리가 지정할 때도 이제
전미사에 u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롱형인 경우에는 ul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unsigned long, 그래서 ulong에 할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값을 선언할 때 여기 보니까 좀 더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가죠, 롱형에. 이런 경우에는 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이제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을 합니다만, 이 코딩할 때는 콤마를 사용할 수 없죠. 일단 값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언더스코어, 언더라인이라고도 하죠. 뭐 언더바라고도 하고, 이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값을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언더라인은 이 값에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읽기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세 자리마다 넣었고, 자, 이거는 카드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 자리마다 넣었죠. 그리고 값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롱형, L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16진법일 때도 두 자리마다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넣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진법일 경우에 0B일 경우에는 네 자리마다 언더스코어를 넣어서 이제 값을 좀 읽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실수 자료형을 봅시다. 자, 실수 자료형은 좀 더 값이 커집니다. 다만 이제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제한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더블과 플로트라는 요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고, 자,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자, 플로트는 32비트 단위, 64비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값의 범위는 자, 1.4에 자, 이 대문자 2가 나왔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지수 표현법입니다. 저 지수로 10에 40 마이너스 45승, 얘는 10에 이제 플러스 38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표현법은 IEEE 754 표현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잠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값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소수점이 들어가는 표현이 되겠죠. 3.14. 자, 3.14하고 exp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가 디폴트 추론 값이 됩니다. 그래서 3.14는 디폴트로 더블이라는 어떤 자료용으로 할당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f라는 이제 전미사를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exp02는 플로트형으로 선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수학의 표기법은 우리가 큰 값을 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소수 표현법이 있고 가수부죠. 3.14. 여기에 미수 10과 그 다음에 지수 16을 사용해서 가장 큰 값, 이 소수점을 이동하게 되죠. 16자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로 표현할 경우에는 2라는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가수부는 그대로 3.14가 들어가고 이 뒤에 지수부 내용을 사용할 때는 2 혹은 소문자로 2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 생략이 가능한데 음수인 경우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플러스인 경우는 생략해서 그냥 2, 16이라고 써도 됩니다. 혹은 이제 구분을 위해서 플러스라고 넣어줘도 되죠. 그 다음에 이동할 자릿수, 지수에 해당되는 16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상에서는 바로 이런 지수 표현법으로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실수형은 사실 우리가 실수라는 거는 무한정 내려갈 수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제한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데 잠깐 살펴봅시다. 이제 부동소수점 32비트, 64비트에 따라서 이제 표현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IEEE 754 표준에 의해서 이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트 형식 이 자릿수로 나뉩니다. 총 32비트가 있죠. 그래서 0에서 22, 총 23비트 자릿수는 가수부, 그 다음에 그 상위의 8비트는 지수부, 맨 앞자리는 부호 비트로 사용됩니다. 64비트는 약간 더 큽니다. 64비트는 가수부가 52비트고 이제 지수는 11비트, 이제 부호 맨 앞에 한 자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64비트는 좀 더 정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만큼 이제 메모리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 부동소수점 표현의 예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12.375. 자, 이건 마이너스 12.375에 음수 표현이 들어갔네요. 그럼 이제 음수는 최상위 비트에 1을 넣습니다.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비트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지수부를 이제 양수 음수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값이 필요합니다.
이제 중간값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를 나누는데 이제 32비트 표현에서는 127이 기준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이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7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빠진 절대값 12.375를 봅시다. 자, 이게 12를 이제 이진법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12와 375를 바꿉니다. 자, 12는 계속 2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해서 진법 변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12와 이제 3, 7, 5를 구분해서 12 이제 양수자리죠. 자, 이제 10이라는 것은 계속 2로 나눕니다. 그래서 2, 6 나머지 0이죠. 그 다음에 2, 3, 0. 그 다음에 2, 1, 1. 그 다음에 1은 이제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나눌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대로 1. 그러면 이제 1, 여기서부터 읽어서 1, 1, 0,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법을 변환해도 되고, 하지만 이 진법을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1, 2, 4, 8 단위로 증가하죠. 그래서 4와 8 자리가 지금 현재 1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8과 4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가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수점 자리는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375라는 걸 가지고 계속 곱해 나갑니다. 그래서 곱하기 2, 자 0.75가 나오고, 이걸 다시 곱하기 2, 자 1.5가 나오고, 그 다음 이걸 다시 곱하기 2, 1.0이 됩니다. 소수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 나가서 0이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앞자리, 자 0, 1, 1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뒤에 소수부가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0.375에 대한 이진값은 0, 1,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곱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한이 있습니다만, 무한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생성된 이진값을 다시 앞에 한 자리를, 다시 앞에 이제 맨 앞에 한 자리를 남기고 지수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점이 이동하죠, 앞으로. 그래서 곱하기 2의 3승이라고 이제 지정하고 1.100011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소수점 앞쪽에 있는 1은 생략하고 이 소수부에 있는 1000111을 가수부에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부 여기죠. 여기에 앞에 그대로 채워줍니다. 1000111을 채워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특정 값이 없으면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뒤에 있는 지수에 해당된 2의 3승 있죠? 이 표현은 앞서 만들었던 이 지수부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음수와 양수를 분할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값을 더해줍니다. 이 2의 3승에 127이라는 값을 기준값 3으로 더하면 130이 되겠죠? 그래서 이 130에 대한 이진 표기 1000010이라는 요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이제 해당되는 지수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로 자, 음수 표현의 1부터 시작해서 1000110 지수 표현, 그 다음에 가수부의 1001010, 그 다음 나머지 0으로 채워진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2.375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거나 어떤 곱해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값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바로 IEEE 방식 부동소수점 제한이 있는데, 0.1을 예를 들어 봅시다. 0.1. 이 0.1을 예를 들면은 이 소수점 0.1은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십진법으로 볼 경우에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0.1이라는 것을 IEEE 방식에 이제 적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진법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 뒤에 0에 0011, 0011, 001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한정 반복되죠. 하지만 메모리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당한 시점에서 잘라서 그 가수부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오류가 되는데, 자 봅시다. 이 num이라는 건 0.1이라는 값이 있었고, 이 0.1을 0에서부터, 자 이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x를 0에서부터 999까지 1000번이죠. 1000번 더하면 플러스는, 자 이렇게 덧셈 연산자죠. 이 표현은 num에다가 다시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num 플러스 0.1 이렇게 해서 얘를 0.1을 1000번 더하면 원래 100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프린트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한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반올림 돼서 잘려지기 때문에 이 정확한 0.1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공간 제약에 따른 부동 소수점 연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들어와서 이제 min max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자, 타이핑을 한 다음에 살펴보죠.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로 각각의 자료형 클래스들이죠.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자, 여기에 닷 표기를 사용해서 멤버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클래스에서 파트에서 배울 건데 이제 미리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형에 대한 이제 멤버를 호출해서 min value와 max value. 그래서 이 자료형이 가질 수 있는 최소 값과 최대 값을 이제 찍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run. 예. 이번에 실행할 건 minmax죠. 자, 어때요? 실행 결과를 보면은 바이트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그 다음에 이제 숏형은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 이제 여기 가면 21억이죠. 좀 읽기 어려워집니다. 롱형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플로트형은 이제 지수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제 1.4에 마이너스 45. 예, 45승까지. 그 다음에 3.4에 자, 여기에 있습니다. 3.401282355에 자, 어때요? 38승까지. 예, 10에 38승까지 사용할 수 있다. W형은 더 커지죠? 자, 요 뒤에 보면 마이너스 324승, 그 다음 여기는 308승까지 예,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값에 따라서 이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잠깐 소개됐던 이제 플로트형의 단점, 그걸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VAL 더블형의 값을 0.1을 담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은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 먼저 이제 실험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x라는 변수가 자, 범위 지정자 in을 사용해서 0에서부터 999까지 반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for의 블럭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for의 블럭에서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자, num 플러스는 0.1. 자, 근데 여기 경고가 나오죠? 자, VAL. 자, 할당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VAR로 바꿔줍니다. 자, 다시 재할당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산된 결과를 찍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num의 요 표현 방법은 이제 num 플러스 0.1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println num을 찍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 자, 그럼 어때요? 자, 교재와 비슷하게 100.099 이건 여러분들의 시스템마다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부동소수점 방식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부정확한 값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음수를 쓸 때 이 컴퓨터는 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해보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이제 숫자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면 이진수, 예, 이진법이죠. 이진법을 사용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이진수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수라는 것은 이제 이해보수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봅시다. 우리가 자료형의 이제 최대 최소를 살펴봤듯이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료형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27, 그 다음에 최소 마이너스 128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제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값과 이제 양수값으로 나뉘어서 이제 부호를 표현하게 되는데 맨 앞에 자리를 우리가 부호 비트로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총 여기 보시면 총 8비트 자리에서 맨 앞자리는 부호 비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남겨둡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양수, 1인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일에 값을 우리가 계속 더해 나간다고 봅시다.
자, 127 0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127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만일에 하나를 더 더하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더해질 수가 없겠죠, 원래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한다는 의미가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계속 환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더하면 최소 값이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이 내부적으로 더할 때는. 물론 이제 코딩상에서 이걸 방지해 줍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한다는 거는 부호 비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 자, 127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1이 다 채워진, 자, 여기는 이제 양수기 때문에 0이죠. 근데 여기로 만일에 플러스 1 하나를 더 채우면 0이 되면서 여기에 하나가 더 증가하죠. 올림수가 나오면서 1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마이너스 128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더해 나간다고 봅시다. 자,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계속 더해 나가서 이제 줄어들겠죠? 127, 이제 126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그러다 이제 0에 다다를 때를 봅시다. 자, 여기 다 1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1을 하나 더 더하면 어때요? 그러면 올림수가 발생하면서 이제 사실 여기 올림수가 하나 있어야 되지만 잘려나가서 없어지죠. 그래서 전부 0으로 채워진 상태,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비트의 그 제한 때문에 일종의 환영처럼 우리가 더해져 나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변경되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코딩상에서는 이런 걸 방지해 주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수 표현을 할 때는, 자, 이 음수 표현입니다. 이 음수 표현은 사실은 앞에 맨 앞자리가 이제 부호 비트이기 때문에 2의 보수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자, 잘 보시면 원래 6이라는 값은 어때요? 자, 1, 2, 4, 8. 여기서 자릿수 1, 2, 4, 8이 있다고 치면은 4와 2.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진수는 0, 1, 1, 0입니다. 그래서 이 0, 1, 1, 0에 해당되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비트로 표현하면은 총, 자, 8비트 내에 표현되기 때문에 앞에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맨 앞자리는 부호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음수로 표현하려면 맨 앞자리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값을 먼저 뒤집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1이 들어가고, 자, 요걸 그대로 값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1, 1, 1, 1, 1, 뒤 1이었던 부분을 00으로 바꾸고 1입니다. 자, 여기에 1을 하나 더 더하게 되면은 여기가 올림수가 발생해서 여기 1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음수 표현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2의 보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음수와 양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뭔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뺄셈이라는 회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산 회로만 있습니다. CPU 내부에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가산 회로가 있는데, 이 가산 회로만으로도 뺄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의 보수라는 걸 사용해서 연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계 상황에 들어가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비트를 직접 다루는 인베디드 시스템 상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이제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해당되는 개념만 알아두고 우리가 이런 숫자를 다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기본적인 자료형을 이제 쭉 다 살펴봤는데, 이제 그 밖에 자료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형이 아닌 논리형. 자, 논리형은 불린이라고 표현이 되고, 비트는 딱 한 자리만 사용합니다. 딱 한 자리만 사용해서 0인 경우에 true, false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한 자리만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의 상태가 있죠. 예, 0과 1. 자, 그래서 true와 false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리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때 불린이라는 요걸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할 때 자료형은 선언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원래 콜론 한 다음에 불린이라고 써줘야 되지만, 이렇게 생략한 경우에는 어때요? 요 뒤에 있는 값을 보고, 자, 불린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true를 넣었기 때문에, 이건 불린 타입이다. 그 다음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선언만 하고 아직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불린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is updated라는 것을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변수명 지을 때는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단어 표현법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봤을 겁니다. 네, 문자 자료형은 2바이트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문자를 담아줍니다.
예, 문자 하나만 담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아니죠. 예, 문자열이 아니고 문자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 그 다음에 이건 내부적으로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본형인 캐릭터, 예, 자바 JVM에 들어가게 되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캐릭터로 변환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담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 단어 하나를 담기 위해서는 총 이제 2바이트, 16비트 표현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2의 이제 15승 마이너스 1까지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에 해당되는 단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종의 캐릭터 셋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캐릭터 셋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기본 컴퓨터는 이제 아스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다양한 나라의 어떤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라는 게 생겼고, 그 유니코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슬래시 U라는 형태로 유니코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0에서부터 최대 FFF까지 해당 어떤 특정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아스키에 해당되는 자, 싱글 쿼터션 마크죠. 예, 단일 인용 보호라기도 하고, 요 안에 어떤 특정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캐릭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선언할 경우에 이제 얘는 CH라는 거는 캐릭터로 추론되죠. 예, 단일 인용 보호 안에 문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 문자 두 개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C, A 이런 식의 문자는 이제 허용되지 않죠. 단일 문자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나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 내부에 저장될 때는 숫자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해당 이제 캐릭터 셋에 숫자가 있습니다. 일종의 인덱스 번호처럼. 하지만 이제 코딩할 때는 숫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숫자가 가능했습니다만 코틀린에서는 이제 숫자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열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캐릭터는 단일 문자만 넣어줄 수 있는데, 문자열형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특수한 자료형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사용했던 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사용해서 우리가 선언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더블 쿼터션 마크 안에 어떤 문자열을 쫙 지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선언하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자열이라는 것은 스트링 풀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힙이라는 공간 내부에 있고, 이제 자바가 지정한 스트링 풀이라는 공간. 그래서 이제 미리 정의된 문자들이 거기에 초기화돼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하나를 더 선언했다고 했을 때, 예, 이게 만일에 이 문자와 이 문자가 완전히 동일하면 이 str1과 str3는 이제 참조용 주소, 이 참조용 주소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참조용 주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 뒤에 선언한 str3는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네, 그대로 따라가면 A1을 가리키게 되는 요 공간. 그래서 이제 특정 문자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를 더 아껴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선언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소 공간이 하나 더 만들어지고 스트링 풀에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해당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문자열에 관한 경우는 여러 가지 그 API가 같이 병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 자료형은 스트링으로 선언된다. 그리고 그것은 스트링 풀이라는 공간에 위치한다. 정도만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듯이 특정 문자열은 우리가 이 내부에 달러 기호를 사용해서 변수에 있는 내용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열형이 되죠. 문자열 스트링형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만, 이 안에 정수형 값 1, A죠. 변수 A에 담아있는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달러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 어떤 뭐 정수형, 이 문자열이 아닙니다. 문자열이 아닌 어떤 특정 데이터형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달러 기호와 함께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변환되는 거죠. 우리가 딱히 A에 대해서 문자열을 변환한 다음에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만일에 표현식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 달러를 사용해서 이 뒤에 중괄호를 쓴 다음에 어떤 특정 연산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스트링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이제 간단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경우 어때요? A라는 거는 사실 1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 연산식
2를 더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더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a에 2가 더해진 값이 프린트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 다음 찍을 때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만일에 더블 쿼터션 안에 또 다른 더블 쿼터션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 역슬래시와 함께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 더블 인용부호죠. 요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문을 넣어줬죠. 그대로 이걸 이제 작성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제 항상 이제 지금 항상 실습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 섹션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고 string exp expression 이렇게 쓰고 이제 해당 패키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코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해당 내용을 복사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일시정지해서 손으로 이렇게 매번 쳐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해당되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자,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요 형식. 자, 각각의 어때요? 이 문자열 내부에 있는 값이 바뀌어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표현식에 문자 하나만 쓸 때는 중괄호 생략, 문자열에 표현식이 들어갈 때는 중괄호를 넣고 해당 연산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에서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있었죠. VAL과 VAR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VAL은 불변형. 그래서 일단은 값이 한번 설정되면 이제 바꿀 수 없는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VAR로 선언한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초기화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코틀린에서는 VAL을 사용해서 값을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VAL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만일에 값이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VAR로 다시 바꿔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변수의 범위가 있었죠. 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선언하는 것이 이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실수형은 그 가수부가 나눠지는데 이 부분이 IEEE 754에 의해서 이제 해당 범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은 그 해당 비트에 넘어서는 부분에 소수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연산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자료형의 검사와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